부동산 투자는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 오셔서 편하게 나누고 가세요. 아래 링크로 빨리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조지아 파워에서 전기 쓰시는 분들께 희소식. 6월달부터 전기요금이 살짝 내려간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요즘 내려가는 게 어딥니까? 매달 커피 한 잔씩 조지아 파워에서 쏜다고 생각하세요.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조지아 파워의 요금 조정안을 승인하면서 오는 6월부터 일반 가정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4달러 인하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총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요금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연방 정부에서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더 큰 폭의 인하가 가능했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이나 동결이 아닌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좋아하고 봤더니 저희 집은 조지아 파워가 아니라 소니 EMC였네요. 소니 뭐 하십니까? 올해 6월은 역시 월드컵의 달. 아니나 다를까 월드컵 관련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식들을 좀 모아서 특집으로 전달 드릴까 합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해 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백 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어가기도 하는 티켓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도 살면서 월드컵이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애틀랜타 다운타운 전체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찰 전망인데요. 가장 뜨거운 장소는 단연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입니다. 여기서 총 18일 동안 열리는 FIFA 팬 페스티벌은 50피트의 초대형 스크린 아래에서 전 세계 서포터들과 함께 생중계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하루 15,000명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티켓을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결승전이 열리는 7월 19일에는 피드몬트 파크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사전 등록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서 역대급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잔디밭에 대형 비디오 스크린은 물론이고 라이브 음악 공연, 각종 부스, 푸드트럭 등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대축제가 되겠죠. 참고로 저는 이미 센테니얼 파크에 11일, 18일, 24일 이렇게 티켓 신청을 해놨습니다. 무슨 날들이냐고요? 한국 경기 있는 날이죠. 이렇게 넓은 공원에 한데 모여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축구하면 원래 또 펍에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보는 바로 그 맛 아닙니까? 애틀랜타 시 내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 주점 탑3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폭스뉴스에서 선정한 겁니다.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벤치 스테디움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위치한 스태츠 부르 펍은 경기 전후로 아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대형 TV 스크린과 루프탑 좌석,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다운타운 최고의 축구 관람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리틀 파이브포인트에 위치한 더 브루하우스 카페는 애틀랜타 최고의 축구바로 이미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축구 팬들의 집결지 역할을 해온 이곳은 대회 기간 내내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트로이스트 파크 인근에 위치한 스포츠 앤 소셜 애틀랜타는 거대한 LED 스크린과 스테디움 스타일의 좌석, 대규모 그룹 공간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 관람 명소입니다. 평소에도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팬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애틀랜타 시 내의 탑3는 이런데 사실 한인타운 내에도 즐길 만한 곳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경기할 때 대형 스크린으로 띄워주는 곳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다 라고 알리고 싶은 곳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작성을 해주세요. 가게 사장님들이 직접 홍보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각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애틀랜타 시내에서는 자동으로 부과되던 18%의 팁을 20%로 인상하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고생하는 식당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20% 자동 팁 정책은 보스턴과 캔자스시티 등 다른 월드컵 개최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당 측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도 글로벌 축제의 수혜를 나누기 위해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높아진 팁이 쭉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도 월드컵을 맞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이민 단속이나 단순 노숙자 체포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데린 슈어바움 애틀랜타 경찰청장은 월드컵 기간 내 경찰의 임무는 오직 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구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신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테러와 조직범죄 예방에 화력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총 4,2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 전역에서 250명의 추가 병력을 지원받아 12시간 교대 근무라는 철통 보안 체제에 돌입합니다. 과거 1996년 올림픽 당시 강제 이주와 체포로 얼룩졌던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시 당국의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치안 유지와 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시즌인데요. 방학 동안에 책과 멀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이 직접 찾아갑니다. 귀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청이 운영하는 북 모바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 100곳이 넘는 지역사회 거점을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도서를 대출하는 이동식 도서관입니다. 프리K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대상이며 버크마와 놀크로스 등 귀네 카운티 전역을 촘촘하게 누빌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7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단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책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챙긴다는 건데요. 6월 8일부터는 모든 정류장에서 간식을 제공하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 첫 4군데의 정류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점심 식사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운행하는 경로나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도 아주 재밌게 생겼으니까 우리 동네는 언제 오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미래도시 얘기 아니고요. 영화 얘기 아닙니다. 로봇 개가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최근 애틀랜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터리범들이 로봇 개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목요일 새벽 웨스트 미드타운의 한 주거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뒤지던 용의자 2명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고 그 즉시 단지에 배치된 로봇 개들이 출동했는데요. 로봇 개 한 마리는 용의자를 추격하며 압박했고 다른 한 마리는 실시간으로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결국 한 명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한 명은 로봇 개가 끝까지 뒤쫓아가서 쓰레기장에 숨어있던 것을 발견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로봇 보안업체인 언던티드 측은 사각지대까지 누비는 이 로봇들이 주택가의 고질적인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격 능력은 없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감시하는 로봇 기술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5마리 모여가지고 볼트론처럼 변신 합체하고 그러겠는데요? 주요 메디케이드 보험사인 케어소스가 보상률을 20%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애틀랜타 지역의 소아치료시설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수치료 혜택을 받던 수백 명의 아동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물리 언어치료 클리닉인 테라피웍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5월 31일 클리닉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삭감된 보상률로는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보험을 담당하는 3개의 업체 중 하나인 케어소스는 지난 5월 11일부터 치료 서비스 보상률을 메디케이드 수가의 8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20%의 삭감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가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얼마 전 주의회가 치료사들의 지급률 인상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치료사들은 주의회가 승인한 인상분조차 보험사가 가로채고 있다며 자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의 카운티 중 40곳, 즉 25%가량은 메디케이드 네트워크에 속한 특수아동치료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의료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보험사의 보상률 삭감 결정은 특수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오펌. 470-549-7777. 미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닭고기 3마리 중 1마리가 조지아주 항구를 거쳐간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원래도 많은데 최근에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바나 항구를 통해 나가는 냉동 닭고기, 칠면조 및 기타 가금류의 물동량은 미국 전체 수출량의 37%를 휩쓸었습니다. 특히 육계 산업은 지난해에만 58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조지아 북부 가금류 생산지와 항구를 직접 잇는 물류 혁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게인즈빌 내륙 항구를 통해 트럭 대신 철도로 제품을 실어 나르면서 운송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은 겁니다. 현재 사바나 항구는 전 세계 40여 개의 운송 노선과 연결된 남대서양 최대의 수출 관문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복숭아, 진짜 힘내야 돼. 이러다 조지아 치킨 스테이트 된다니까?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의 새로운 시즌이 나온다면 주연급 등장인물의 모티브로 이 사람 어떨까요? 교도소 안에서 헐리우드 거물의 계좌를 털고 그 돈으로 버케디에 400만 달러가 넘는 대저택을 샀던 레전드 수감자 아서 코필드가 탈옥했습니다. 연방교도국은 지난 화요일 오후 조지아주 제섭의 보안시설에 수감 중이던 코필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는 과거 주 교도소 수감 당시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영화 제작자 시드니 키멜을 사칭해서 1,10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11년형을 추가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가 수감 중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범죄 조직 영 앤 페이드를 거느리고 감옥 밖에 살인 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탈옥으로 연방수사당국에는 비상이 걸렸고 FBI와 연방보안관실이 추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찾아오는 식스플래그의 화이트워터와 허리케인 하버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둘 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올 여름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화이트워터와 허리케인 하버는 둘 다 식스플래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화이트워터는 미 동남부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로 마리에타에 독립되어 있고요. 허리케인 하버는 오스텔에 있는 식스플래그 놀이공원 안에 비교적 작은 규모로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워터파크를 메인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화이트워터로 가셔야 되고요. 자유이용권 하나로 놀이기구도 타고 물놀이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허리케인 하버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 즐기면서 여름을 보내다 보면 애틀랜타 이상무